것도 안 해본 외교 정책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90년대 부시 아버지가 이 모든 사항,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왔으니까 새로운 외교 정책을 수립하자. 그게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 외교 정책이에요. 뭐냐? Dominance Policy예요. 지배주의. 미국이 전 세계 200개 나라를 한 줄로 세워가지고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1990년대 아버지 부시가 세운 외교정책이에요. 그 외교정책의 스트래티지가 뭐냐면 Liberal Hegemony Policy라고 그래요. 예, Liberal Hegemony. 이 미국 사람들 발음으로 Liberal Hegemony Policy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말을 안 들으면은 두드려 패고 꼴밤을 줘면서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를 미국이랑 똑같이 닮은 리버럴 데모크래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정치학 이론에 그 Democratic Peace Theory라는 이론이 있어요. Democratic Peace Theory라는 건 뭐냐면 민주 정권이 들어선 국가와 민주적으로 또 정권이 들어선 다른 나라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그 이론이 맞아요. 그래서 독재국가와 민주국가가 전쟁을 하고 독재국가끼리 전쟁하고 공산국가끼리 전쟁을 해도 민주정권이 들어선 나라하고 민주정권이 들어선 나라는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대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이 유명한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여기에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의원이 다 쏙 빠진 거예요. 야,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때까지 미국은 반쪽 외교죠. 그죠? 친미 국가는 도와주고 친소 국가는 생션하고 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친소고 친미고 그런 거 없다. 우리가 글로벌 형님 최고 왕이 됐으니까 200개를 다 퉁쳐가지고 이제 다 우리 밑에 세운다 이거예요. 그게 미국이 부시 아버지가 세운 글로벌 다미넌스 팔러시. 스트래티지는 리버럴 헤게모니 스트래티지인데 완전히 망했죠. 우리가 망한 걸 언제 알았을까요? 9.11 때 알았죠. 그 정책이 워킹이 안 된다는 걸 9.11 때 알은 거예요. 왜냐? 전 세계를 갖다가 미국이랑 똑같이 닮은 리버럴 헤게모니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덤비는 나라들이 있죠. 넘버 1. 뭐냐? 그거 이제 미국에서 선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같은 친미 국가라도 독재하는 나라. 예를 들어서 이집트라든가 아프리카 뭐 이런데 중남미, 아시아에 보면은 친미 국가인데 독재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 이제 미국에서 선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인권을 너무 탄압하는 나라들. 그게 뭐냐면 중동의 여자들은 그 운전도 못하게 하고 얼굴에 뒤집어 쓰고 다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게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도 미국이 손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랑 똑같이 닮은 정치 체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정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low hanging fruit이라고 해요. low hanging fruit. 이게 뭐냐? 저 밑에 달린 과일은 따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건 내버려두면 저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을 익으면은. 요게 뭐냐면 쿠바나 북한 같은 나라. 이 쪼무레기들은 가만 내비두면 민주화가 되게 돼 있다. 큰 형이 쓰러지니까. 소련은 없어졌고 러시아와 중공은 이제 미국 발 아래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 세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들면은 두드려 패겠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데 미군 부대 막 들어가고 공군기지 막 세우고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자들이 운전도 못하게 하고 얼굴도 이렇게 까고 다니면은 두드려 맞고 그래요. 거기 폴리스가 있어가지고 종교경찰 있는 거 아시죠? 사우디에 그냥 여자들 막 길거리에서 두드려 패는 거 얼굴 이렇게 하면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미국 여군들이 무슨 탱크탑 비슷한 거 입고 다니면서 48피트짜리 트럭을 가지고 사우디 사막에 이러고 다니니까 막 사우디 여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미국 여자들 저러고 다니는데 우리는 운전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사우디 왕이고 뭐고 미국의 큰형님이 와가지고 막 미군 부대를 짓고 하니까 나가라고는 못하고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열받아가지고 뉴욕하고 워싱턴에 9/11 테러를 한 거예요. 테러하기 몇 년 동안 오사마 빈 라덴이 계속 미국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미군 부대만 제발 없애라. 미군 부대만.
그 사람들 거기 메카하고 메디나가 있어서 자기네 성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그러고 미군이 군홧발로 밟고 돌아다니니까 이 저 회교 원리주의자들은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나게 큰 형님을 군사적으로 못 건드리니까 테러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9/11.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인 글로벌 다머넌스 팔러시는 작동되는 외교 정책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언론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언론을 공격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2016년도에 왜 욕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무슨 뭐 연예 뉴스에 나오는 가십에 그런 거를 조금 그 언론이 거짓말 한다라고 욕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욕한 거는 미국의 부시와 클린턴 행정부가 민주공화할 것 없이 양당이 다 합의한 새로운 외교 정책인 다머넌스 팔러시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게 9.11 때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라는 인간들하고 언론계에 있다는 인간들이 이걸 인정 안 하고 계속 되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를 트럼프가 욕한 거예요. 그러고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그게 2016년도 선거입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은 그 선거 캠페인을 해요. 글로벌 다머넌스 팔러시는 더 이상 작동이 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아니라서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부시 아버지 행정부에서부터 지금 바이든 정권까지 똑같이 미국의 외교 정책이 오다가 트럼프 4년 동안 이걸 스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죠. 네. 미국하고 우방인데 넘버 2 산유국이고 미국하고 손을 잡으니까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뽑으라면 뽑고 뽑지 말라면 뽑지 말고. 네. 그러니까 석유를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는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방문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2021년 7월 달에 딴 대통령하고 너무 달라요, 트럼프는. 왜냐? 석유를 생산하고 생산량을 늘리고 줄이는 거를 우리랑 같이 손잡고 하자는 거예요. 트럼프 4년 동안 국제 유가가 65불을 넘어간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4년 동안.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러시아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근데 어떤 거는 이게 대부분 시베리아에 있는데 저 북극 가까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석유를 파서 돈을 벌려면 국제 유가가 65불이 넘어가야 돼요. 왜냐? 러시아의 생산 원가가 65불이에요. 국제 유가가 65불보다 올라야지만 러시아가 석유를 수출을 하지, 국제 유가가 65불이 안 되면 러시아는 손해니까 석유를 수출을 못해요. 예. 트럼프 4년 동안 국제 유가가 얼마인지 한번 여러분들 구글 같은 데 찾아보세요. 4년 평균이 45불이에요. 배럴당. 예. 바이든이 돼가지고 얼마로 올라갔나요? 하루아침에 180불로 올라갔어요. 왜냐? 미국이 석유를 안 뽑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플레이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이거는 바이든이 올려놓은 거예요. 왜 올라놨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뭔지 아시죠? 인플레이션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고물가라는 뜻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5년 이후에 가장 물가가 많이 올랐던 인플레이션이 언제일까요? 지금 말고 역사상 1970년대예요. 1970년대. 네. 그때 미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평균 1.2%예요. 50년 동안. 그때 70년대 얼마였냐면은 7.8%였어요. 70년대. 카터 때. 근데 70년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물가가 뛰었을까요? 70년대? 네?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5.1 파동.
두 번 있었죠. 1972년도에 5.1 파동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도와준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이스라엘이 등치 큰 아랍 국가들을 다 이겨버렸어요. 미국이 무기도 주고 정보도 주고 언제 어디서 누가 움직이니까 때려라 하고 그러니까 뭐 이기는 거죠. 그랬는데 지고 나니까 아랍 국가들이 요 미국의 버르장머리를 좀 가르쳐야지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일 생산을 다 줄여버린 거예요. 사우디, 쿠웨이트, 산유국이 다 오일을 다 걸어 잠가버려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뛰어가지고 72년도에 1차 오일 쇼크를 전 세계가 경험을 했는데 70년대 말에 또 오일 쇼크가 또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79년도에. 기억하세요? 네, 그건 뭐냐? 또 그건 다른 일이에요. 그거는 이란의 회교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석유를 많이 수출하던 나라들 한 탑3 중에 하나였던 이란이 팔레비 왕이 미국으로 왕명을 와버리고 정권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란에는 그 포르노 영화관도 있고 술집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교 원리주의자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엎고 팔레비는 망명 가고 그 다음 때 얼굴에 이제 여자들한테 다 씌운 거죠 지금까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란의 그 오일 프로덕션에 문제가 생기니까 전 세계가 오일 프라이스가 뛰면서 또 인플레이션이 된 거예요. 그때 미국 인플레이션이 평균 7.2%입니다. 70년대. 근데 바이든 인플레이션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21년도, 22년도에 10%입니다. 10%.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바이든이. 예. 왜냐? 환경 오염하고 또 기름차를 전기차를 많이 팔아먹어야 되니까 전기차를 프로모트를 해야 되니까 기름을 잠글 수밖에요. 기름값이 올라가야지 전기차가 팔리니까. 그래가지고 돈 무지하게 벌었어요. 예, 테슬라 뭐 이런 거 샀던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도 이제 거기서 돈을 다 벌었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기차 스탁에서 돈 다 뺐어요. 이 블랙락이고 뭐 뱅가드고 이제 또 석유를 또 파요. 또 파요. 예. 그래서 안 판다고 해놓고 그게 선거 공약이었거든요. 바이든 좋은 환경을 뭐 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다시 바뀔 것 같죠, 여러분들? 트럼프가 되면. 그죠? 네. 뭘로 바뀌냐? 엔게이지먼트 팔러시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다머넌스 팔러시, 지배주의 외교 정책에서 엔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소련이 건재했을 때 냉전 체제와 비슷한 걸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세 발짝 물러나가지고 트럼프가 되면 고립주의로 갈 거라고 거짓말을 해요. 고립주의는 1945년 이후로 아무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예, 북한도 고립 안 되려고 발버둥 치는데 어떻게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돼요. 민주당이 그냥 떠드는 얘기고. 그래서 혹시 제가 마무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미국은 다머넌스 팔러시의 실패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인정 안 하고 있는데 트럼프만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의 3분의 1이 부시 계열, 지금 현재 공화당의 3분의 1은 트럼프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부시 계통이니까 아버지가 글로벌 다머넌스 팔러시를 만들었고 그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공화당 사람들은. 민주당은 100% 글로벌 다머넌스 팔러시를 해야 한다라고. 뜻은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는 그 영구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붙어먹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돈도 벌고 미국 자본이 전 세계에 들락날락 쉽게 하는데 이제 편승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그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정치적인 의도는 순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작동이 안 된다. 여러분들 이집트, 시리아, 예멘, 튀니지아, 리비아 전부 다 미국이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 글로벌 다머넌스 팔러시 한다고. 힐러리가 돌아다니면서 한 게 그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리고 실패했죠. 이라크도 저 모양이 됐고 그것도 미국이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외교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외교 정책은 되는 게 아니다. 이 정책은 미국이 정책을 바꿔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분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틀 후면은 당선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가능성이 없고 해리스가 이길 거다라는 식으로 박빙이다, 1~2% 앞선다 이러고 있지만은 또 대선은 안 되고 거기는 그 악마 정권의 연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제 정책 제가 그 라디오 코리아인가 어디서 경제 정책을 좀 비교해 달라고 그래서 어저께 이 얘기를 해줬는데 해리스 경제 정책은 여러분들 해리스 경제 정책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Opportunity Economy. Opportunity Economy. 기회 경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경제학에 있지도 않는 말이에요. 누가 만들어냈는지 이 좌파들 머리가 좋아요. 뭐냐면은 이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상 기회가 균등하게 가지 않아서 기회를 받지 못한 층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층에 기회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경제정책, 기회경제 1번이 뭔 줄 아세요? 피부색이 까마면 2만 불씩 공짜로 준다. 그게 기회경제예요. 흑인 남성들이 일을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forgivable loan up to $20,000 to black m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forgivable이라는 게 뭐예요? 그 돈을 일단 은행에서 2만 불을 이제 내가 흑인인데 빌려가면 내가 흑인입니다 하고 까만 얼굴 찍어가지고 보내면 그거를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2만 불씩 그냥 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피부색을 바탕으로 세운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른 줄줄이 또 하나 있어요. 공산당 경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프라이스 가우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로서리가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북한식으로 강제로 그로서리 가격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밋 프라이스, 특히 밋, 고기.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으니까 고기 값은 파운드당 2불인가 얼마로 강제로 내리고 안 내리면은 고기 업자와 파는 애 전부 다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어지세요? 한번 보세요. 해리스 그 경제 공약이 뭔가. 제가 이렇게 하면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하게, 그리고 이제 부통령 공산주의자고, 팀 월즈라고 미네소타 주지사 하는 사람은, 그 완전 공산주의자예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좋죠. 법인세 감세, 그 다음에 법인세 감세를 통한 고용 창출.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이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는 게 경제정책이에요. 피부색이 까마면 얼마 주고 노라면 얼마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을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여기 보면은 좀 자세하진 않지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신 TV라는 제가 유튜브를 해서 올리고 있어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저는 전문 유튜버는 아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올리는데 시간 계시면 한글로 마이클 신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 뜹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많은 그 미국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 받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대통령 되시면 중국 시진핑이 이제 꼬리를 내릴까요? 네, 당연히 내리죠.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힘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돈이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우리 특히 한인들이 G2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G2가 뭔가 그 말을 신문에서 보고 한참 연구를 했어요. G2가 뭐지? G2가 뭐지? 그런 말은 없거든요. 한국 사람들만 쓰는 말이에요. 그 G7, G20, G15 해가지고 옛날에 경제 선진국이 7개 나라, 15개 나라가 모여서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Group of 7, Group of 15 countries, Group of 10 countries 이렇게 할 때 G를 썼어요. 그죠? 근데 G2가 뭐예요? G2가 뭐지? 한참 그런 말은 미국 사람들은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요. 한국에서 만든 말인데 요즘에 정신 나간 미국 언론인이 G2라고 쓰는 걸 제가 봤어요. 최근에. 그래서 중국은 그렇게 중국이
미국이 의도적으로 그 comparative economic advantage라는 이론이 있어요.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면 산업이 세분화돼서 자기가 잘하는 것만 생산을 해서 그 결과물을 교환하면 다 잘 살게 된다는 이론인데 이것은 국경 내에서만 국한됐던 거예요. 1990년대까지. 이걸 트자고 그런 거예요. 부시 대통령이 전 세계로.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고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으로 매니팩처링은 다 보내자. 그러니까 한 나라를 경제 불락으로 보고 있었는데 과거에 슈퍼파워 그 두 슈퍼파워가 있었을 때는 근데 미국이 혼자 되니까 90년대 200개 나라를 다 터버리고 미국이 국내 경제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자라는 게 글로벌리즘이에요. 그래서 오하이언이 이런 미국의 중서부에 있는 공장을 다 뜯어다가 중국에다 갖다 준 거예요. 중국이 왜 미국이 자꾸 중국을 부자를 만들어주는지 공산당 지도부가 몰랐다고 그래요. 한 10년 걸려서 이해했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래서 미국이 전 세계를 경영하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공장은 중국으로, 미국은 IT하고 제약하고 의료, 나노테크놀로지, 항공 우주학 요거하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의 머니, 돈줄.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미국은 브레인하고 돈만 가지고 있고 땀 흘리고 매니팩처링 하는 건 딴 나라 애들 시키자 하는 게 미국의 글로벌 다미넌스 팔러스예요. 완전히 실패한 거죠.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옛날에 한 단계 전으로 엔게이지먼트 온쇼어 앤 오프쇼어로 하고 돌아가자라는 게 트럼프의 외교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거의 한 80~90% 되는 한국인들이.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네. 선생님 보신 대통령 선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걸로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미국의 언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론이 해리스가 1~2% 앞선다 하는 거는 트럼프가 한 3% 앞서는 걸로 보면 돼요. 한 5% 거짓말을 해요. 최근에. 예, 힐러리 때는 100% 거짓말한 거고. 2016년도는. 요즘엔 거짓말 하는 걸 보면 왜 그러냐면 RCP라는 회사가 있어요. RCP는 Real Clear Politics의 약자인데 이 RCP가 한 10개 회사 정도 통계내는 회사 CNN, MSNBC, NBC,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해가지고 또 모닝 컨설트에서 한 10개 정도의 통계내는 회사들을 매일 숫자를 취합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요. 거기에서 보면 트럼프가 한 1~2% 정도 앞서는 걸로 계속 나와요. 스윙 스테이트에서. 예, 예. 딴 스테이트는 볼 거 없어요. 캘리포니아는 여기 이제 강아지가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와도 돼요. 민주당으로 나오면 여기선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런 거 미국은 민주당주, 공화당주가 갈려 있어서 여기 그거 볼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스윙 스테이트예요. 네, 애리조나,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조지아, 캐롤라이나까지 여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해지는데 여기 숫자가 트럼프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물론 표라는 거는 뭐 개표를 해봐야 아는 거죠.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트럼프가 된다 100%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저는 100% 되는 거를 원하고 아마 될 가능성은 99%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RCP 숫자 때문에. 부정투표 없겠어요? 부정투표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Too big to rig 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Too big to rig. rig이라는 거는 속인다는 얘기예요. 예. Too big. 그러니까 트럼프의 인기도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to rig. 예, 사기치기는 힘들다. 예, 그래서 사기치는 것도 비슷비슷해야지 치는 거죠. 그죠? 예, 너무 차이가 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트럼프가 되면은 대통령 금융 정책이 1대1로 가치대로 간다. 그런 금융 정책의 변화가 뭐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예스냐 노냐로 딱 단답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 노입니다. 예, 근데 그게 복잡해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저를 초청을 해주시면 제가 1시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근본으로 가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지. 예. 노입니다. 예. 또 질문 없으시면은
이걸로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